안녕하세요. 안산 알토가 아카데미 메타버스 강사 황정선입니다. 벌써 진짜 2번만 강의 받으시면 8번 다 받으시네요. 그죠? 네. 어떻게 그 유익한 시간들이셨나요? 네. 그러셨어요. 이 메타버스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그 예전에 그 저희 같은 경우 네이즘 회원님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이번에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어때요?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저번 그러세요? 맞아. 요즘에는 그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많은 매체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2번째 들어보시니까 아마 좀 더 이제 귀에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 메타버스라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해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또 엄청난 기술들이 뒤에 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되는데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떠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펼쳐질까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인류는 죽지 않는다. 언제? 2045년. 2045년 몇 년 남았어요? 12년. 12년 남았어요? 22년. 자, 22년 남았어요. 그럼 내 나이로 놓고 봤을 때 22년이라는 나이를 놓고 본다면 내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그쵸. 80대 되신 분도 있고 90대 되신 분도 있고 99세. 또 점점 젊으면 좋겠죠. 55세인데. 근데 이렇게 2045년에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그만큼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중장력은 어딜까요? 수많은 과학자들과 인지니어 등의 전문가들은 먼 미래는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킨 지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최근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핫하게 하고 있죠. 알파고 등장, 자율주행 자동차, 드러닝 한 번쯤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미래의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시점부터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이랑 180도 바뀐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신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의 뇌와 달리 컴퓨터 눈에는 하드웨어만 갖춰준다면 끝없는 걱정이 가능합니다. 잠을 잘 필요도, 휴식을 취할 필요도 없죠. 인공지능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세상과 학문을 스스로 학습할 것이고 그것들을 응용해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개량시켜 엄청난 지능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확장된 지능이 전 인류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극한까지 확장된 인공지능을 우리는 초월한 지능, 초지능이라고 부를 겁니다. 초지능은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깨뜨리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초지능이 개발한 기술들은 인간으로서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도 모방할 수도 없죠. 침팬지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앞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가설적 순간, 이 시점을 우리는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아서 클라크는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한 시기부터는 우리가 엄청나게 마법 같은 기술의 혜택들을 누리면서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리포터가 마법 지팡이를 들어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모든 노동, 즉 지적 노동부터 육체적 노동까지 인간이 추진한 걸 효율성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치능 분야도 예외가 아니죠. 지능 폭발을 일으켜 전 인류의 지능 총합보다 더 지능이 높아진 초지능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훌륭한 아티스트, 예를 들자면 베토벤, 모차르트를 송이형 갈아넣은 듯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극한의 감동을 주는 음악, 영화, 예술 작품 등을 무한대로 찍어낼 것입니다. 수십 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류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현재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질병, 노화, 식량 문제 등은 아기 장난감 다루듯 해결될 것이며 모든 노동은 인공지능이 하고 인류는 초지능이 제공해주는 극한의 기술적 혜택과 무한한 엔터테인먼트들을 누리며 영생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꿈만 같은 시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까? 정답은 아주 희망적이게도 가능할 것이다입니다. 현재 IT 업계와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들이 예측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테디점을 2045년 내에 도달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세상이 온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순간의 경계점에 서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대답이 없으시죠? 안 믿어지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에서도 여기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문제로 안고 있는 질병, 심장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장난감 다루듯이 이제 기술이 그만큼 발전돼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술들이 이제는 마법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와,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요, 공유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 어때요? 이미 공유 플랫폼을 다 이뤄내 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유전자 그 가위 기술이 나와서요, 우리가 아픈 데 있죠? 아픈 데는 그 가위 기술이 들어가서 고기만 딱 잘라내면 이제는 그 몸을 치유가 될 수 있는 기술까지도 나왔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 지금 네이즘 회원님들은 줄기세포 맞으셨죠? 네.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줄기세포의 기술도 또한 우리가 더 젊어질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채 그냥 주사를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보니까 어땠어요? 저도 맞았는데 지날수록 건강해질수록 네. 피곤도 덜해지고. 네, 맞아요. 처음에 맞았을 때는 잘 몰랐죠. 그런데 맞고 보니까 저의 사례로 보면 맞고 보니까 피부가 그 전에 비해서 마사지 받았을 때도 보면 더 나아지고 있고, 더 획기적인 건 뭐냐면 제가 당이 8.6, 이건 좀 높은 치수예요. 당화혈 지수가.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먹는 것도 조절을 안 한 상태이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를 사실 체크 안 했어요. 그만 9점 이상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7.6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가장 줄기세포가 영향을 주는 게 혈관이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당뇨 맨날 체크해보면 표시도 안 났어요. 그래서 혈관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결과치를 보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보니 결국은 줄기세포를 1년에 한 3번 정도만 맞으면 이 당뇨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제가 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줄기세포를 맞아가면서 미래의 기술에 스무스하게 접어든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냐면 사실은 먹고 사는 것에 치우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의 기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내가 먹고 사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건강도 챙겨가는 줄기세포도 많고 여행도 가고 돈도 벌 수 없는 이곳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믿어져요. 믿어지고요.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엉금엉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앞으로 우리의 메타버스라는 그 기술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생활 속의 메타버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과연 메타버스가 뭘까요? 그 메타버스가 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메타버스의 4대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의 그 트윈,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메타버스가 뭘까요? 다들 메타버스 하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뭘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요, 가상과 초월이라는 메타와 우주라는 유니버셜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가상 세계, 현실 세계라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아바타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활동을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어가 튕겨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거는요, 이 단어가 30년 전에 나왔다는 거죠. 보면 1990년 닐 스티븐슨의 그 공상 소설에서 보면 스노우 크러쉬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아바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상상되세요? 30년 전에 공상 소설 같은 이게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은 아바타로 게임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가 어떤 기술들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메타버스 하고 들어가서 보면 여기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브 워킹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기술들이 있어요. 이거를 콕 풀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증강현실 세계는 뭐냐면요. 여기 써 있죠. 현실 세계의 가상의 물질을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일종의 말하면 포켓몬 게임을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포켓몬 게임 해보셨어요? 정말 열풍이었죠. 네. 그건 뭐냐면 핸드폰을 갖다 놨을 때 그 안에 포켓몬이 숨어 있는 것을 잡는 그런 게임이고요.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케이에서 그 가구, 내가 가구를 들여놨을 때 이 가구를 우리 집에다 어디다 배치해 놓을까? 그런 것이 증강 현실 세계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브 워킹 세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진짜 일상생활이에요. 삶을 겪어가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자녀들하고 어떻게 저녁 먹으러 가면 아이들 예쁜 음식 나오면 어때요?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요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려서 서로 공유하잖아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거울 세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거울 세계 실제적으로 실제 세계를 복사해서 디지털에 구현한 기술이래요. 그럼 똑같은 거를 가상 현실에서 똑같은 것을 디지털 안에 복사해서 넣어놓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예로 든다면은 구글의 어스 그리고
그 어플에서 나오는 지도 있죠. 이런 것들이 거울 세계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상 세계. 가상 세계는요 말 그대로 현실 세계가 아니까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또 아바타로 사용하는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가 가장 핵심 기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기술을 더 많이 어필해 드릴 거냐면 각자 기술들을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런 네 가지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네. 자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이 뭐냐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예요. 메타버스는 하나의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큰 지구냐 작은 지구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플랫폼으로 표현을 한다면 제페토라든가 제페토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요? 제페토라든가 이프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인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을까요? 안 만들고 있을까요?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 회사는 미래에 앞서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더 제가 실감나는 그러한 기술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거울 세계는 어때요? 제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어서 핸드폰 안에 내가 넣었다고 하면 똑같이 사진 찍은 거잖아. 그게 거울 세계일까요? 그게 거울 세계일까요? 그게 거울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거울 세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데 구글에 어스 있죠? 지도, 아니, 지구. 이 하나의 진짜 지구를요. 그대로 복사해서 디지털 지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세계 여행을 한번 갈 거예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구글 어스에서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 여행 다들 꿈꾸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나 환경이 안 돼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그 기술로 인해서 갈 수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디세요? 터키, 터키요. 또요? 하와이, 하와이, 티베트. 티베트. 이제 조금 있으면 가네요. 저희가 여행을. 자, 이렇게 세계 여행을 즐기고 싶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못 나서 못 가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계 여행 중에서 한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딜까요? 어딜 제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곳은요. 북한이에요. 북한. 네. 저는 북한이라는 데가 정말 어떨까라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구글 어스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북한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북한이 곳곳 자기네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찍기는 하지 않았겠죠. 보여주는 것만 찍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이따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글 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그 디지털 트윈을 제일 많이 적용한 데가 어디냐면 2000년대 제조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농축산 같은 데 보면은 자동화됐다는 소리 들었죠. 네. 모든 데가 다 자동화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트윈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이고요. 2020년도에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추천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은 중소기업 업체 있죠. 이런 이렇게 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를 정부에서 이제는 자금을 들여서 디지털 트윈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제조업에서 들어가서 보니 디지털 트윈으로 한 제조업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생산성도 높아졌지만 안전성, 위험한 그러한 곳에서는요. 사람이 절대 다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똑같은 기술이 디지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전기가 나갔어요. 이제 전구담화가 나갔어요. 이 기술로 이 전구담을 어떻게 고칠까요? 지금의 우리 머리로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저 전구담화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인터넷 안에서 생각이 들죠. 그런데 김비서요. 그게 아니고 QR코드로 있잖아요. 전기가 나갔다고 QR코드를 찍어서 딱 전송을 하면 이 모바일에서 알아서 그냥 하게 되면 불이 켜집니다. 대박이다. 이게 대박.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거 원하는 거야? 네,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를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적용되는 게 한두 군데일까요? 수많아지겠네. 수많아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수많은 기술들이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네이버에서 우리 서울시 있죠? 전체를 이미 벌써 디지털 트윈을 해놨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항공, 자동차, 선박, 맞아요. 헬스케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어요. 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쌍둥이로만 생각하는데 그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가 어때요?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숫자로 계산을 해서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여기는 가야 되고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최적하게 정보를 모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신체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2045년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아까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마법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기술들이 이해도 안 되고 상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복사해놓은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정부처럼 똑같이 복사한 이곳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 낭비도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영업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이제는 우리가 노동해서 먹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어때요?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그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거기에 앞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8번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이제 다가오는 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미래를 설계를 할까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시면 북한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북한은 어떻게 세계 일주가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사실 유튜브 보면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자, 크롬 앱 버튼 누르셔서 구글 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평양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백두산도 한번 보고 여러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평양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옆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평양의 명소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금수산 태안궁전 이런 것도 나오고요. 김일성 광장, 뭐 양각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닫기 하고요. 자, 북한 쪽은 아무래도 이 촬영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트리트 뷰 버튼을 눌러서 일단 볼 수 있는 곳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원이 있는 곳들이 사진이 찍혀 있어서 우리가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동강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대동강에 확대를 해보시면 대동강에 있는 섬인가 봐요. 캠핑장도 있습니다. 자, 이 캠핑장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는 스트리트 뷰가 제공이 안 되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는 대동강에 있는 섬인가 봐요. 강 중간에 있는 섬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이 스트리트 뷰 버튼 있죠. 자, 사람 모양 이걸 항상 눌러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는 위치를 좀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실 경우에는 아예 뒤쪽으로 좀 빠지시게 되면 이 점들이 좀 커져서 보기가 좀 좋아요. 자, 여기 한번 또 눌러볼까요? 자, 여기는 도심인가 보네요. 평양 시내 도심인데 여기는 건물이 아주 멋있네요. 자, 이런 초현대식 건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주 멋있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차는 이제 별로 안 다니죠? 차는 별로 없네요. 자, 뒤로 다시 한번 빠져볼게요. 여기는 공원이네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나들이들. 여기 배도 타고 있어요. 그죠? 유람선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모란공원인가 보네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란공원.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딘가요? 광장이 굉장히 넓으네요. 여기 분수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을 찍는 시점에는 이 분수대가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김일성 광장 쪽이네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김일성 광장인가 보네요. 자, 아주 근사하게 해놨네요. 집들도 멋있게 있고 분수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진도 누가 찍고 있어요. 망경대 숲공원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북한 노동당 건물 같기도 하고요. 광장이 굉장히 많죠. 이 북한에는 광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높은 건물도 몇 개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뒤로 다시 나가보면 자, 우리 대한민국 쪽은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이거는 전부 스트리트 뷰와 거리 뷰가 찍힌 지역들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지역이 찍혀 있는데 반면 자, 북한 쪽은 뭐 거의 없죠. 그리고 중국 쪽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죠? 자, 베이징 중심부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점으로만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제주도는 뭐 다 찍혀 있고 일본 쪽도 지금 많이 찍혀 있죠. 북한은 뭐 거의 없어요.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한중간에 하나 있어요. 보이죠? 자, 향산읍이라는데 여기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볼게요. 여기도 굉장히 근사하네요. 이 북한은 뭐든지 이렇게 다 넓게 펼치는 것 같아요. 쭉쭉 넓게. 자, 이거는 뭐 걸어서는 힘들고 차로 다녀야 되는데 북한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 뒤로 한번 가보고요. 자, 거리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는 어디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실내인데요. 수영장이에요. 북한에 이런 데가 있다니 놀랐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잘 차려놨죠? 수영장이네요. 여기는 스파 시설 같아요. 아주 고위급 간부들이 오거나 아니면 손님용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나가서요. 여기는 뭐 호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고 또 들어가 볼까요? 네, 호텔 같죠? 근사하네요, 실내는. 그죠? 자, 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방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뒤로 나가서요. 자, 방은 자,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연회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서 있고요. 이렇게 쭉 찍혀 있죠. 자, 촬영용으로 포즈도 잡고 찍으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방이 나왔습니다. 자, 호텔 같아요. 그죠? 트윈룸이고요. 근사하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뭐 호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거나 TV가 좀 작고 자, 그 다음 이렇게 곳곳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한정적이네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앞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텔이나 무슨 리조트나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나오네요. 국제 친선 전람관. 국제 친선 용도로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 맞이하는 그런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백두산이죠? 네, 백두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금 올라가셔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삼지연이라고 있네요. 가기 전에. 자, 삼지연은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삼지연 폭포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실내네요. 여기도 무슨 호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도 나오고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방이네요. 그죠? 네, 여기도 방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떨어질 텐데요. TV도 아주 옛날 브라운관 TV고요. 이게 지금 베개봉, 베개봉이라고 그 봉우리 이름이 베개봉인가봐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 것 같고 옷장도 굉장히 좀 단출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여기는 밖인가 보네요.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가 밖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호텔 앞 전경인 것 같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서 보면 베개봉 호텔 맞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약간 분위기가 좀 옛날 분위기죠? 문도 그렇고 건물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셔틀버스 같이 버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넓네요. 자, 북한은 굉장히 넓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넓어서 뭐 걸어서는 다니기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차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 백두산이죠. 백두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북한 쪽에서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포인트들이 전부 중국 쪽에 있습니다. 백두산은 이제 반이 중국 쪽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만 찍은 사진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 찍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건 없네요. 경치가 북한 쪽에서 보는 경치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백두산 천지는 중국 쪽에서 보는 거는 약간 좀 황량하대요. 그쪽이 경치가.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볼까요? 겨울에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천지 바로 옆인가 보네요. 자, 그런데 언덕을 하나 건너 가야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바로 보이는 것 같으네요. 자, 보시면 여기가 천지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다 쇠사슬로 막아놨는데 여기가 천지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산은 구글에서 보기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D로 제공이 됩니다. 자, 3D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북한 쪽은 3D가 아예 제공이 안 되는 반면에 이 백두산은 이 3D를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3D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잘 구현을 해놨네요. 거의 뭐 실감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구경을 쭉 하다가 하나 찾은 건데요. 여기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굉장히 근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돌들이 아주 근사하게 되어 있죠. 마치 일부러 깎은 것 같이 뭐 동굴같이 이렇게 전부 돌들이 서 있어요. 그죠? 여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하네요. 경치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자, 이름이 나오네요. 정은록이라고 나오네요. 정은바위. 혹시 뭐 김정은 바위라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위가 아주 멋지게 쭉 늘어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북한 지역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북한 지역이 이 구글 스트리트 뷰가 많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멋진 장관. 어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다녀왔어요. 그죠? 네. 북한이란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와, 북한이란 곳이 이런 곳이네 라면서 좀 즐기면서 봤는데요.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술이 정말 가만히 앉아서 세계 어느 곳을 볼 수 있고, 내가 터키를 여행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 어스에서 미리 들어가서 내가 이 터키의 어느 곳을 내가 구경을 해볼까라고 미리 탐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쓰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은 어떻게 즐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정말 다음번에 또 뒤돌아서서 제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2035년에는 우리가 영원히 꿈꾸는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으니 연세 드신 분들도 열심히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